수학상 페이지 97, 3. 2차 방정식의 활용.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 우리가 중학교 때도 많이 들어봤죠? 자, 1. 근과 계수의 관계. 두 근의 합은요.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두 근의 합은 2차항의 계수분에 마이너스 붙이고 2차항의 계수분에 1차항의 계수.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거 중학교 때 이미 배웠죠?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은요. 그냥 2차항의 계수분의 상수항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근이 뭐니라고 묻는 게 아니고 두 근의 곱과 합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이렇게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방정식을 작성하는 요령 한번 볼게요. 실제로 x제곱의 계수가 1이라면 뭐 a분의 b, 뭐 a분의 c 할 거 없이 그죠? 1분의 b 마이너스 붙이고 그 다음에 1분의 c가 상수항, 1차항으로 그냥 정해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붙이고 마이너스 보이시죠? 마이너스 붙이고 두 근의 합을 1차항의 개수로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냥 두 근의 곱을 상수항으로 선택해서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합 x 플러스 곱 이렇게 2차 방정식이 작성됩니다. 자, 또 알려줍니다. 2차 방정식 이번에는 개수가 1이 아닌 거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알려줬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되냐면요. 근을 직접 알려줬다. 그럼 a 2차항의 개수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죠?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이럴 때 다음 식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써있네요. 자, 그러면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3 여기 써있으니까 플러스 3 그죠? 두 근의 곱은 그냥 전체로 읽으면 되니까 이렇게 되겠죠. 왜? 2차항의 개수가 1이기 때문에 그냥 부호바꾼 1차항에 그 다음에 그대로 상수항에 이렇게 갖다가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어떻게 구합니까? 분배하면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플러스 1 그러니까 마이너스 3 플러스 3 플러스 1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러면 답이 얼마입니까? 얘는 그래서 답이 1. 자, 두 번째 구하고자 하는 것도요. 통분할게요. 통분하면 얘한테는 베타 곱해주고 얘한테 알파 곱해주겠죠. 요거 풀면 되겠죠. 알파 베타는 마3인 줄 알아요. 그런데 알파의 제곱 더하기 베타의 제곱은 어떻게 구하더라? 알파 플러스 베타 전체의 제곱에서 이 알파 베타를 빼야 되겠죠. 왜? 여기는 플러스 이 알파 베타가 생기는 애니까요. 그러면 알파의 제곱 플러스 베타의 제곱만 남죠. 그럼 얘는 이렇게 구합시다.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얘는 3, 3은 9.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3. 그러면 얼마예요? 얘는 플러스 15가 되겠죠? 약분하면 마이너스 5 이런 답이 나올 거고요. 자, 세제곱만 구하고 싶다. 그러면 얘도 변형 공식 쓰셔야 되겠죠. 전체 세제곱 한 다음에 3 알파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의 곱을 빼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3의 세제곱 27에서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3 곱하기 플러스 3 하면 27 더하기 27은 54 이렇게 결정됩니다. 자, 255번 볼게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비가 이렇대. 그럼 두 근의 비율로 알려줬다면 뭔지 모르겠지만 3대2니까 하나는 한 근은 3알파 정도 되겠구나. 한 근은 2알파 정도 되겠구나 하고 요렇게 정합니다. 그럼 두 근의 합은 어떻게 되나요? 5알파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붙이고 2분의 마이너스 m 이렇게 될 거고요. 두 근의 곱 3이 6알파의 제곱이 12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알파 구해낼 수 있을 것 같죠? 그죠? 그러면 알파를 구해낸다면 알파의 제곱이 2니까 알파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이 정도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봅시다. 곱 이렇고 실수 m 값을 구해보래요. 그러면 여기다가 곱할게요. 5알파 5 곱하기 알파는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되겠죠? 2분의 m 이렇게 될 거고 우리 m 구할 거니까 10알파가 m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m의 값은 얼마입니까?
잠시만요. 2분의 여기가 좀 틀렸죠? 다시 계산할게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내가 몸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얘는 2분의 6 알파의 제곱이 2분의 10이죠. 왜 10이에요? 그죠? 그래서 얘가 6이니까 알파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겠죠? 그러니까 m이 뭐가 됩니까? 알파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m의 값도 플러스 마이너스 10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이 둘 중에 하나가 답일 거예요. 두 개가 답입니다. 자, 두근의 차가 4래. 그럼 두근의 차가 4라고 했으니까 한근 물론 이렇게 놔도 되고요. 알파 마이너스 4 그리고 알파 이렇게 놔도 되겠죠. 그죠? 이렇게 두고 두근의 합 구하시면 되겠죠. 두근의 합 2알파 플러스 4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붙이고 5분의 마이너스 m 그죠? 5분의 m 이렇게 될 거고요. 두근의 곱 알파의 제곱 플러스 4알파는 5분의 마이너스 20이니까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요걸로 2차 방정식 풀 수 있겠죠? 알파의 제곱 플러스 4알파 플러스 4는 0. 그러면 알파 플러스 2 전체의 제곱은 0. 알파는 마이너스 2 나오네요.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할게요. 그러면 4 빼기 4는 0이잖아요. 그죠? m의 값이 0입니다. 요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257번 봅시다. 다음 두 수를 근으로 하고 개수가 1이래요.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 구하시고 알파 베타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두근의 합은 2분의 4. 두근의 곱은 4분의 3. 그럼 어디다가 집어넣으면 돼요. 얘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고 얘 여기다 바로 이렇게 쏙 집어넣으시면 되겠죠. x의 제곱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플러스 4분의 3은 0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선생님 양변에다 4 곱해가지고 4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3은 0 이렇게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쓰면 안 되냐면요. 이 창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상수항이 분수가 나오더라도 여기서 그냥 멈춰 주셔야 됩니다. 자 2번 볼게요. 얘 두근의 합은 루트가 없어지고 4가 되고 그죠? 두근의 곱은 곱하면 2가 됩니다.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면 앞에 제곱 마이너스 뒤에 제곱 해가지고 2가 나오겠죠. 그러면 구할 수 있죠. x의 제곱 마이너스 더하기 x 플러스 곱은 0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죠. 자, 세 번째 문제도 알파 플러스 베타하고 알파 베타 할게요. 알파 플러스 베타 하면 여기 이 i 부분 없어지고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고 곱하면 앞 플러스 뒤, 앞 마이너스 뒤 해서 오히려 i의 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5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쓸 수 있겠죠. x제곱의 개수가 1이라고 했으니까 부호 바꿔 x 그냥 써 5는 0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259번 봅시다.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어요. 두근의 합은 1분의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5니까 플러스 5. 두근의 곱은 그냥 7 이렇게 있습니다. 얘를 두근으로 한대요. 알파 플러스 1 베타 플러스 1을 두근으로 하니까 얘도 두근의 합 구해야 되겠죠. 두근의 합 구하면 얼마입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2. 두근의 합이 얘는 얼마예요? 얘가 5니까 7이고 두근의 합이 7이고 얘는 합이고 두근의 곱이요. 이렇게 하면 알파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얘는 얼마예요? 얘는 7이고 얘는 5죠. 전체 더하면 얼마입니까? 13. 그죠? 13이 곱이 되겠죠. 그러면 2차식 쓸 수 있죠? 2창의 개수가 1이라고 그랬으니까 x제곱 빼기 합 x 플러스 곱은 0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알파 제곱하고 베타 제곱을 두근으로 한대요. 그러면 두근의 합과 곱을 알아봅시다. 두근의 합 그러면 a 플러스 b의 제곱에서 얘는 플러스 2 앞뒤가 생기니까 마이너스 2 앞뒤를 빼버려야지 얘만 남겠죠? 우리가 두근의 합을 구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합을 구해봤더니 얘가 5고 25 얘가 7이니까 14 빼면 얼마입니까? 11 나옵니다. 무엇이? 합이요. 합이 11이고 곱은요. 전체 알파 베타 전체의 제곱이죠. 그죠? 두 개 곱해봤자. 그러면 알파 베타가 7이니까 7의 제곱인 49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방정식 작성하면 x의 제곱 마이너스 합 x 플러스 곱은 0 이렇게 나타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2차 방정식의 혈렉은 짝꿍인 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2차 방정식 한근이 P 플러스 QM이면 나머지 한근은 얘기해주지 않아도 P 마이너스 QM. 이거 중학교 때 배웠죠? 한 근이, 한 허수인 근이 P 플러스 QI면 다른 한 허근은 P 마이너스 QI. 자, 261번으로 바로 갈게요.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2mx 플러스 n은 0의 한근이 이렇대. 그럼 다른 한근이 2 마이너스 루트 3인 건 정해진 거 아닙니까? 우리는 m과 n을 구하고 싶으니까 두 근의 합 2 플러스 3i 더하기 2 마이너스 3i 두 근의 합을 구하시면 얘는 그냥 4. 두 근의 곱 2 플러스 3i 2 마이너스 3i 그러면 앞에 제곱 빼기 뒤에 제곱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죠? 3, 3은 9인데 얘를 이렇게 나오면 안 되죠. 얘는 다시 보여줄게요. 자, 어떻게 된 거냐면 3의 제곱 얘는 앞에 제곱 마이너스 뒤에 제곱. 그럼 3의 제곱은 9고요. i의 제곱은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9에다가 플러스 9가 되겠죠. 4 플러스 9에서 13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고 두 근의 합과 곱을 구했습니다. 그러면 두 근의 합 마이너스 떼고 2m이 4면 되겠죠. 그래서 m이 입니다. 마이너스는 원래 붙는 거니까 두 근의 곱은 그냥 13입니다.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차 방정식의 실근 그리고 실근의 부호를 어떻게 결정할 건지 한번 볼게요. 자, 2차 방정식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이다. 의 두 실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고 판별식을 d라고 하면요. 두 근이 모두 양수일 때가 있고 모두 음수일 때가 있고 서로 다른 부호일 때가 있어요. 모두 양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얘가 아무튼 두 근이 존재해야 되는데 양수든 음수든 얘네들은 두 근이 존재하려면 중근일 수도 있어요. 플러스 2 이렇게 답이 나올 수 있고 마이너스 2 이렇게 답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죠? 모두 양수일 때는 얘가 중근인지 양수인지 얘기를 해주세요. 이렇게. 일단 근이 존재합니다. 중근이어도 돼요. 2, 3 이렇게 중복된 근이어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두 근이 존재한다는 얘기를 일단 해주셔야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두 근이 모두 양수니까 더해도 양수, 곱해도 양수 나오겠죠. 두 근이 모두 음수라면 더해도 음수, 곱할 땐 양수. 음수 곱하기 음수는 양수니까 요것만 조심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얘가 심플하면서도 잘 쓸 수 있는 조건이에요.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래요. 그죠? 그러면 곱하기 값만 알아보시면 됩니다. 서로 다른 부호를 곱했을 땐 어떤 게 크고 작은 거에 상관없이 그냥 음수이다. 요것만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차 방정식의 해법도 있죠. 그죠? 내가 얘를 그려봤어요. x-알파, x-베타가 0보다 크다라고 해서 그려봤더니 얘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 크다라는 부호를 가지게 되면 양쪽 가장자리에 값이 답으로 나오더라. 그래서 어쩌구 저쩌구 곱했을 때 크다라는 게 보이면 이 부호를 가지고 가장자리 양끝 이렇게 답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럴 수도 있어요.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0보다 작다라고 나오면 어떤 수 곱했을 때 0보다 작다라고 나오면 이거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얘를 가지고 글자를 만들게요. 사이값 그죠? 알파와 베타의 사이값으로 이렇게 해법이 정해집니다. 풀이법이 정해집니다. 가장자리 사이값. 자, 개념 확인 문제 봅시다. 얘는 뭐예요? 사이값 문제네요. 그럼 x하고 작은 수 왼쪽, 큰 수 오른쪽, 는이 없으니까 이 상태로 그냥 부호 결정하시면 되겠죠. 얘도 뭐예요? 사이값 조건이죠. 얘를 보고. 그런데 는이 있으면 는 쓰시면 됩니다. x 있고 작은 값, 큰 값. 자, 이번에는 가장자리 요건이네요. 그럼 x3, x4.
괄호 안이 0이 되는 숫자를 해주시고요. 작은 수보단 더 작고 큰 수보단 더 큰 가장자리예요. 얘도 이거 본 순간 가장자리라는 걸 알 수 있네요. 자, 그러면 x 작은 수, x 큰 수 쓰시고 작은 것보단 더 작고 큰 것보단 더 크다. 이렇게 답을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263번 풀면서 앞에 설명한 거, 그죠? 두근이 양수일 때, 모두 음수일 때, 서로 다른 부호일 때 왜 이렇게 판단해야 되는지 한번 볼게요. 263번 보시면요. 두 근이 모두 양수래요. 그러면 두 근이 모두 양수니까 일단 근이 존재해야 되겠죠. 그죠? 두 근이 뭐 플러스 2 플러스 2 이렇게 해도 되고 플러스 2 플러스 3 이렇게 존재해도 되는 거니까 일단 근이 존재해야 된다는 조건으로 문제를 풉니다. 그럼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어떻게 풉니까? B의 제곱 마이너스 4 A C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요런 조건 만들어 두세요. 요런 조건 만들어 두면 얘는 아마 플러스가 될 거고 m의 제곱 플러스 4m 플러스 4 마이너스 4m 마이너스 22 이렇다. 그러면 m의 제곱 마이너스 16이 이렇죠. 그러면 앞 플러스 뒤 앞 마이너스 뒤가 이렇게 하니까 m은 어떻습니까? 가장자리죠. 마이너스 4 m 플러스 4 작은 거보단 더 작고 큰 거보단 더 크다. 이런 범위를 결정을 해놓고 자, 그 다음에 또 뭐 있냐면 양수의 근 더하면 두 근의 합이 양수겠죠. 두 근의 합은 뭐예요? 1차 항의 개수 부호 바꾼 거. 즉 m 플러스 2 그죠? 요 마이너스 있었는데 부호 바꿨죠. 두 근의 합은 얘가 양수면 되겠죠. m이 마이너스 2보다 크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이 뭡니까? 상수항. 그죠? 두 근의 곱도 양수면 되겠죠. 그래서 m이 마이너스 5보다 크면 됩니다. 그러면 얘를 수직선상에 한번 나타내 볼게요. 나타내 보면 일단 마이너스 5보다 크다.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보다 크다. 마이너스 2보다 크다. 이쪽으로도 또 가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와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고 이거 마사 같고니까 작거나 같고 그죠? 그 다음에 m이 4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첫 번째 구한 거 이 범위랑 두 번째 구한 거 이 범위랑 세 번째 구한 거 이 범위랑 공통인 범위 세 군데가 다 겹치는 건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답은 m이 4보다 크거나 같다. 이 한 개만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두 근이 모두 음수다. 그럼 일단 두 근이 존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D를 쓸게요. 아까랑 똑같잖아요. 식이요. 그죠? m 플러스 4 정리하면 D 정리하면 m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고 이번에 얘도 똑같으니까 얘도 역시 사이값 플러스 4 이렇게 사이값일 거고 음수랑 음수 더하면 음수겠죠. 그래서 두 근의 합인 m 플러스 2에 해당하는 게 이번에는 음수겠죠. 그래서 m이 마이너스 2보다 작다. 이런 범위 생기고요. 음수 곱하기 음수는 양수죠. 그죠? 그래서 m 플러스 5 두 근의 곱인 m 플러스 5가 양수입니다. 그러면 m이 이번에 마이너스 5보다 크다. 그럼 세 가지를 모두 다 또 수직선 안에 한번 나타내 볼까요? 마이너스 5보다 크다. 마이너스 5 그리고 크다니까 이렇게 갈게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보다 작다. 그러면 마이너스 2보다 작아야 되니까 이쪽 방향으로 갈게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다. 꽉 채우고 마4보다 작거나 같다. 여기. 그 다음에 여기에 뿔 4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세 군데 다 겹치는 건 이번에는 어디밖에 없습니까? 세 군데 다 겹치는 건 여기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m의 값이 마이너스 5에서 뻥 뚫려 있고 여기 마이너스 4에서 꽉 채워져 있는 이런 범위. 자, 두 근이 서로 다르다. 그럼 여기 내가 길게 써놨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부호가
다른 두 군이 있다는 건 이미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있다는 걸 인정을 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거 확인 안 해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군의 합도 알 수 없죠. 만약에 양수가 더 크면 더했을 때 양수로 나올 거고 음수가 더 컸으면 더했을 때 음수로 나올 거고 만약에 양수랑 음수가 절대값이 같고 부호만 다르다면 더했을 때 0이 나오죠. 몰라.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두 군의 합도 구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구해야 될 건 단 한 가지. 두 군의 곱, 부호가 다르다면 곱했을 때는 항상 음수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두 군이 부호가 서로 다르다는 건 딱 곱만 확인하면 됩니다. 딱 곱 이외에 나머지는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265번 한번 풀어봅시다. 얘가 있는데 두 실근이 서로 다른 부호래. 그럼 뭐만 판단한다? 서로 다른 부호? 얘는 두 군의 곱만 확인하면 되겠구나. 근데 또 다른 조건이 붙네요. 음근의 절대값이 양근의 절대값보다 크다. 그럼 예를 들면 마이너스 3 더하기 플러스 2 이런 거 하라는 뜻이에요. 더했을 때 반드시 음수가 나오겠죠. 여기 보이시죠? 음근의 절대값이 더 크면 마이너스 쪽이 더 크니까 더했을 때 부호가 음수가 되겠다. 이 두 가지 확인하라는 얘기예요. 원래는 요것만 확인하면 되는데 두 가지 다 확인하라고 하네요. 둘 다 확인합시다. 실근이 서로 다른 부호다. 두 근의 곱이 얼마입니까? m-3이죠. 그죠? 그래서 m-3이 어떻다? 음수다. 그럼 m은 어떻다? 3보다 작다. 그리고 음근의 절대값이 양근보다 크다. 더했을 때 음수가 나온다. 이런 뜻을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한 거죠. 그럼 합이 얼마예요? 합은 이거죠. 마이너스 붙여서 갖고 와야 돼요. 마이너스 2, m-1이라는 애가 음수다. 그죠?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2m 플러스 2가 이렇고 마이너스 2m이 마이너스 2 이러니까 m이 어떻다? 1보다 크다. 이런 범위겠죠. 그러면 얘와 얘를 동시에 만족하는데 어딥니까? 이것도 수직선을 그려봐야 되나요? 3보다는 작고 뻥 뚫고 1보다는 큽니다. 뻥 뚫고 겹치는 부분. 그죠? 그래서 m의 값은 1보다는 크지만 3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267번 볼게요. 2차 방정식이 이렇게 있어. 복잡하죠? 그죠? 두 실근의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서로 다를 때 부호가 다르면 뭐 확인? 부호가 다르면 원래 이것만 확인하면 되죠. 곱하면 음수다. 그런데 두 실근의 절대값이 같대요. 무슨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3하고 플러스 3하고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0 되겠죠. 그죠? 그래서 두 근의 합이 0이다. 이런 조건 하나를 더 체크해줘라 이런 뜻이에요. 그죠? 조건은 주어진 대로 그냥 문제를 풀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합이 얼마입니까? 부호 바꿔서 m의 제곱 마이너스 2, m 마이너스 8 이게 합이죠? 이게 0이면 될 거고 m 마이너스 4, m 플러스 2가 0이면 되겠죠? 그래서 m으로서 가능한 거 뭐 있습니까? m이 또 이게 풀어졌군요. m이 잠시만요. 이게 왜 안 되지? 자, m이 얘도 안 되네요. 자, 다른 펜으로 잠깐 바꿀게요. 자, m이 인식이 안 되는 이유는 뭐지? m이 4이거나 또는 m이 마이너스 2이다. 이렇게 풀 수 있을 거고 부호가 다르대요. 부호가 다르면 어떻게 됩니까? 뭘 봐야 돼? 곱이 어떤 거예요? 마이너스 m 플러스 2라는 곱이 음수다. 그럼 마이너스 m이 마이너스 2보다 이렇다. m이 2보다 크다. 그러면 얘네 둘 중에서 2보다 큰 m만 답으로 선택이 가능하니까 m이 4이다.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열심히 공부를 해보았고요. 104페이지까지 꼼꼼하게 풀고 숙제를 제출하도록 합시다.